하이트 진로로 맥주 가격을 인상합니다. 하이트 진로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테라와 캐리어 맥주 출고 가격을 평균 5.7%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정에서 많이 소비하는 500ml 맥주캔과 소주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맥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1년 6개월입니다. 앞서 오비 맥주도 지난달 카스 500ml 팩제품을 제외한 맥주 출고가를 평균 2.9% 인상했습니다. SKT 유심 해킹을 언급하면서 한국 소비자원 피해 구제국이라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 소비자원은 정부기관이나 SKT를 사칭하며 유심이 해킹됐다고 발송된 문자에 문자가 전화로 답하면 원격 점검해주겠다며 악성 앱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 구제 신청을 위해서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비슷한 문자를 받으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휘자 정명훈이 세계적인 오페라 극장 이탈리아 라스칼라의 음악 감독에 선임됐습니다. 247년 라스칼라 극장 역사상 아시아인이 음악 감독을 맡은 건 정 지휘자가 처음입니다. 보도에 임재성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무대를 진두 지휘합니다. 라스칼라 극장은 현지 시각 12일 정명훈이 2027년부터 음악 감독을 맡게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아시아의 음악 감독은 247년 극장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번 선임은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27년부터 임기 시작이구나. 정명훈 선임 소식에 3년 동안. 현지 언론은 베르디 해석의 권위자이며 밀라노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778년 개관한 라스칼라 극장은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전 세계 성악가에게 꿈의 무대로 꼽힙니다. 베르디의 나부코, 푸치니의 다비브, 투라노트 등 걸작 오페라들을 처음 선보인 곳이기도 합니다. 정명훈은 지난 1989년부터 30년 동안 이 극장에서 9편의 오페라를 포함해 84차례의 공연과 141차례의 콘서트를 지휘했습니다. 피아니스트로 시작한 정명훈은 1998년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부지휘자로 임명되며 지휘자의 길에 들어섰고 1980년대 유럽 진출과 함께 명성을 얻었습니다. 정명훈은 현재 KBS 교향악단 개관 지휘자로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다음 달과 4월 그리고 12월 KBS 교향악단과 한국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신임 레오 14세 교황이 선출 이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통을 통해 환경과 공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인공지능 AI 사용이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다현 슈퍼입니다. 선출 나흘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연 레오 14세 교황. 핵심은 수임 연설과 같이 소통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소통을 통해 편견과 분노, 광신, 증오를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ggi una delle sfide più importanti è quella di promuovere una comunicazione capace di farci uscire dalla torre di Babele. 또 크고 강압적인 소통이 아니라 경청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자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레오 14세 교황의 목소리는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인 인공지능 AI 주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he richiede però responsabilità e discernimento per orientare gli strumenti al bene di tutti. 레오 14세 교황은 평화와 진실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투옥된 언론인들의 석방도 촉구했습니다. La sofferenza di questi giornalisti imprigionati interpella la coscienza delle nazioni e della comunità internazionale.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첫 공활 성전 기도를 직전한 레오 14세 교황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상황을 언급하며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 이천시 대형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한 지 6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이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여 만에 오후 4시쯤 초진됐으며 대응 1단계를 폐지했다고 주변에다가 이번 화재 때문에 현재 어마어마하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은 사람만 안 다치면야 뭐. 얘 뺐다고 봤대 사람. 다행이네. 증권입니다. 아침에 시장은 몰라. 요즘 열심히 강세가 선반영에 따른 숨고르기를 보였습니다. 뭐 물건이야 다시 또 시간 가면은 해결되는데. 시장은 제약바이오주 반등에서 코스피 등이 강세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짜장면 지금 되는가? 짜장면 내려. 0.4위에 코스닥은 6.48포인트 오른 741.1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미중 관세 완화에 감감 나스닥 지수가 4%대 급등하는 등 미국 3대 지수의 재료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은 조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급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외국인은 순매수했습니다. 운송창고와 증권 업종 강세 속에 삼성전자는 하락을, SK하이닉스는 강세였습니다. 한진칼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H&M을 비롯한 해운주, 물건주 흐름 좋았습니다. 반면 LG에너지 솔루션 등 2차 전지주 부진했고 신세계와 한국전력, 시프트업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펜트론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제약바이오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23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더 오르면서 토요일은 부산으로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낮은 서울은 25.8도, 경북은 한 염치로 안 10도를 오기. 목도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토요일 처리는 계속됩니다. 아마 내일 20일 넘네 너.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건강 어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고 가을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아침에는 남해안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대구가 27도, 강릉과 안동이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에서 해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내일 모레 비 온대요?